자, 리딩 파워 주제별 독해 완성 6강 이기잼플부터 시작할게. 카 쉐어링은 이제는 친숙한 개념이다. 누구나 알고 있지, 그지? 이제 소카 같은 거 얘기하는 거야. 자, 하지만이 있으니까 그 뒤부터가 더 중요하고, 창의적인 회사들은 만들고 있다. 자, 이게 오형식인데 목적어 자리에 it이 있으니까 가목적어가 되고, 이게 OC가 되고, 그 다음에 이 투부정사가 진목적어가 될 건데, 투부정사 앞에 for이 나오기 때문에 의미상 주어가 되는 아주 복잡한 구문의 문장이야. 문법으로 출제되기 좋은 문장이니까 잘 기억을 하면 되겠지. 자, 해석을 다시 해볼게. 창의적인 회사들은 만들고 있다. 가능하게. 뭘 가능하게 만들고 있냐? 이 회사들의 고객들이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다. 뭘 공유하는 것을 가능하게 만들고 있냐? 소유권, 그리고 접근권을 공유하는 것을. 어디로의 접근권? 거의 모든 것에 대한 접근권. 예를 들어서 빌라, 핸드백, 심지어 다이아몬드 목걸이에 이르기까지. 그래서 내용이 참신하잖아. 그리고 시그널인 but도 있고, 그래서 요런 카 쉐어링 외에 다양한 것들의 쉐어링, 이게 이제 소재이자 주제로 등장한 거야. 이 쉐어링의 어떤 특징, 장점, 이거는 맨 끝에 나오니까 일단은 이 설명을, 구체적인 예시 같은 걸 좀 볼게. 참고로 이 요트가 예시로 한 두세 줄 나오는데 좀 분량이 비교적 많긴 하지만 절대 키워드라고 오해하면 안 돼. 예시야, 예시. 포르투갈 속담에 따르면 너는 결코 요트를 가져서는 안 된다. 너는 가져야 한다. 친구를, 요트를 가진. 즉 친구 거 빌려 써라. 그게 더 좋다. 뭐 이런 말이지. 쉐어링의 아주 중요한 요점을 잘 정리한 속담이야. by ing 뭐뭐 함으로써 많이 했던 거야. 가입함으로써 요트 쉐어링 서비스에, 요트 키워드 아니고 소재라는, 예시라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주고, 멤버들은 살 수 있다. 포르투갈인의 꿈을 살 수 있다. 꿈의 삶을 살 수 있다라고 기억하면 되겠지. 공유함으로써 뭐를? 요트를 다른 7명의 사람들과 함께 공유함으로써. 참고로 업투는 최대 7명. 이 서비스를 묘사함에 있어서 in ing는 뭐뭐함에 있어서, 얘도 by ing만큼 많이 나오니까 잘 기억을 해주고, 묘사할 때 함에 있어서 최근 신문 기사는 경고했다. 고객에게. 뭘 경고했냐? 디오절이니까 목적어 명사절이겠지? 요트를 공유하는 것은 의미한다는 것을 경고했다. 뭘 의미한다? 보장이 없다는 것을. 뭐가 보장이 없다? 네가 항상 요트를 사용할 수 있다는 보장이 없다. 언제? 네가 원할 때.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단점 같지만 좀 특이하게 이 지문에서는 원할 때 쓸 수 없는 걸 장점으로 묘사해. 이러한 명백한 한계점이 정확하게 고객들을 만들게 돕는 것이다. help the OC 자리에 원형 오는 거 잘 기억해주고, ing가 안 된다는 것도 기억해주고, to는 된다는 거 기억해주고. 다시, 고객들이 그것을, 요트 사용이지, 이 요트를 큰 기쁨으로 만들게끔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이러한 한계점이라는 것이다. 그러니까 한계가 있기 때문에 오히려 이 지원해가지고 요트를 딱 타게 되면 그게 훨씬 더 기쁨이 된다라는 거야. treat, 큰 기쁨, 선물. 개들 간식을 트리트라고 보거든. 그래서 선물,
간식이라 하기 좀 그렇잖아. 그래서 쉽게 얻어지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이 쉐어링이 주는 어떻게 보면 좀 짜릿함일 수 있다라는 거지. 다음 원래 필요가 없구나. 여기까지. 너의 접근을 제한하는 것, 모든 것에게 향한, 샌드위치에서 고급차에 이르기까지 제한하는 것, 이 제한이라는 행위가 돕는다. help 뒤에 목적어 자리에도 to나 원형 둘 다 올 수 있다는 거. 아까 OC 자리에 to나 원형이었잖아. 목적어 자리에도 to나 원형 둘 다 가능해. 재설정하도록 너의 thermometer, 원래 thermometer인데 이거 지어낸 단어야. 활기 온도계를 재설정하는 것을 도와준다. 즉 리미팅이 여기서는 좋은 거야. 리미팅이 바로 사람을 활기차게 만들어주는 요소라는 거지. 즉 that is가 즉 연결어 문제로도 나올 수 있으면 기억해주고, 아는 것, 뭘 아는 것? 네가 모든 것에 늘 접근할 순 없다, 즉 한계가 있다 라는 것을 아는 것이 도와줄지도 모른다. 너가 감사하게끔. 이거 똑같은 거지. 아까 make it a treat이랑 똑같은 말이야. 감사하게끔 그 요트를, 무언가를. 여기서는 뭐 무언가야, 무언가. 언제? 네가 when you do 뭔가를, 이 두가 이제 문법으로 나올 수 있겠지. 예를 들어서 왜 all이 아니라 do이냐? 네가 그렇게 할 때, 뭐 할 때? 이 do가 나타내는 게 네가 have access to something that you want. 네가 원하는 무언가에게 접근권을 가지게 될 때 그것이 당연한 게 아니라 뭔가 감사할 거다라는 거를 감사하게 되는 거지. 원래 잘 안 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늘 자기 거가 되면 당연하게 여기는데 이거 공유하는 거는 안 될 때도 있기 때문에 뭔가를, 예를 들어서 요트를 타게 되면 그거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야. 그래서 when you do 할 때 do가 when you have access to something you want의 준말이라고 생각을 하면 되고, 문법으로는 do냐 all이냐 물어보고 서술형으로 이 do가 칭하는 바를 뭐 풀어 쓰시오 이렇게 나올 수도 있어. 그래서 이제 다시 그래서 이 마지막 부분이 바로 이 쉐어링의 단점일 수 있는 부분이 오히려 장점일 수 있다. 뭐가 장점일 수 있다? 이 리미팅이 장점일 수 있다 라는 거니까 한 번 더 형광펜 해주고, 출제될 만한 요소들이 꽤 있어. 요런 부분 같은 경우도 되게 중요하니까 잘 기억을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1번. 미리 내가 순서라고 써놨는데 왜 순서가 중요한지 한번 살펴보자. sociology가 it이야. 그래서 이걸 넣어서 해석을 하면 sociology가 연구하는 그 대상들처럼, sociology가 연구하는 대상이 사회의 여러 가지 현상들이겠지. 그런 현상들처럼 사회학 자체가, 그 자체가 사회적 산물이다. 그래서 사회학이 어떻게 보면 사회학은 사회적 산물이다. 사회적 산물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사회의 현상 때문에 사회학이 생겨났다라는 거야. 즉 옛날에는 사회학이 필요 없었는데 19세기, 20세기 되면서 사회학을 공부할 어떤 이유가 생겼다는 거지. 이 산물이라는 개념이 그런 거야. 어떤 원인이 있다는 거야. 즉 사회학이 생겨난 원인, 이유 혹은 과정, 이런 게 주제니까 주제 써놔, 방금 얘기한 거를. 그리고 이 과정을 설명하는 거기 때문에 순서가 중요한 거야. 사회학이 등장하게 된 배경 이제 쭉 나오니까 순서 배열로 좋은 지문이 될 수 있겠지. 사회학은 처음에 등장했다, 그지? 배경이 있는 거야. 서구 유럽에서 언제? 18, 19세기 동안에, 이 기간 동안에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 유럽의 정치적, 경제적 시스템은 재빠르게 바뀌고 있었다.
군주제. 자, 군주제가 뭐냐? 명사 뒤에 컴마 오고 명사가 또 오면 즉 이렇게 하면 돼. 동격 관계야. 즉 사회 통치 방식. 누구에 의한? 왕과 왕비에 의한 이 군주제가 사라지고 있었다. 서구 유럽에서. 이러한 변화들은 발생시켰다.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시그널 월드이지. 즉 지금 계속 물리고 있는 거야. A에서 B가 발생하고 B에서 C가 발생하고 C에서 D가 발생하는 결국 사회학이 필요하게 된 최종 결론까지 과정이 나오기 때문에 순서 배열이 중요하다는 거 다시 한번 기억해 줘. 생각의 새로운 방식, 사고방식을 만들어냈다. 사회가 변하니까 사고방식도 새로워지는 거야. 종교, 어떤 종교? 권위와 법의 시스템으로서의 종교. 옛날에는 오히려 법대로 하자 이거보다 이 종교재판, 뭔가 종교적으로 힘 있는 사람이 이제 뭐라 그럴까? 법처럼 이제 룰링을 하는 게 되게 있었잖아. 그래서 종교는 자리를 내어주었다. 과학적 권위에. 여기 또 변한 거야. 종교였다가 과학으로 바뀌었다 이 소리지. 동시에 at the same time 자본주의가 성장했다. 그래서 자본주의도 이제 새로운 종교는 올드한 거, 사이언스는 새로운 거, 캐피털리즘도 새로운 거. 자본주의의 성장과 함께 어떤 접촉? 다른 사회와의 접촉도 증가했다. 뭐 이렇게 생각하면 돼. 돈을 버는 게 되게 중요한 시대가 된 거야. 그래서 이제 돈을 벌려고 상인들이 이제 주 세력이 되고, 상인들이 뭐 콜럼버스 생각하면 돼. 막 새로운 사회, 신대륙과의 접촉, 뭐 아시아와의 접촉, 이런 접촉들이 증가했다. 그리고 세계적인 경제 시장도 발달하게 되었다. 그럼 어때? 서양인들이 동양인들을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겠지. 서양인들이 아메리카를 이해하려면 공부를 해야 돼. 그래서 사회학이 필요하게 됐다. 과 이제 최종 결론이 될 거야. 아마도 추측할 수 있지, 그지? 전통적인 과거의 방식들은 자리를 내어주었다. 새로운 사회 질서에게. 시대는 무르익었다. 무슨 시대? 새로운 이해 시대가 무르익고 있었다. 즉 어떤 과정에 의해서 이 사회학이 필요하게 되었는, 마지막까지 그래서 사회학이 필요하게 되었다라는 말은 없지만 이 부분, 새로운 이해, 뭐에 대한 이해겠어? 사회에 대한 이해겠지. 가 필요하게 되었다라고 역할 수 있단 말이야. 그래서 뭐 문장은 짤막짤막하기 때문에 어렵지 않지만 충분히 이 순서로 내기 좋은 질문이겠지. 자, 2번. 집단적인 기억은 공동체의 기억, 이렇게 생각하면 돼. 공동체의 기억, 집단적인 기억은 핵심이다. 중추적인 역할을 한다. 뭐에 있어서? 이해함에 있어서. 뭘 이해함에 있어서? 어떻게 정체성이 형성되는지 사회에서. 즉 집단적인 기억이 정체성을 형성하는 과정, 이게 주제라는 거야. 그래서 이제 얘도 역시 과정이긴 한데 복잡하진 않아. 그래서 이제 한번 쭉 설명이 나올 거야. 사회화는 어떤 사회화? 그룹으로의 사회화는, 사회화가 어떻게 보면 이 정체성이라고 볼 수 있거든. 은 의미한다. 뭘 의미하냐? 채택하는 것을. 자, A뿐만 아니라 B 역시잖아, 그지? 공유된 규범뿐만 아니라, 그래서 사회화라는 것은 서로 인정하고 공유하고 있는 규범을 받아들이는 거다. 이건 너무 뻔하고 당연한 거잖아. 규칙을 지키는 거야. 한국 사회였으면 한국 사회의 법을 따라야 돼. 뭐 이런 단순하고 당연한 거. 근데 항상 뿐만 아니라 뒤가 중요하지. 자, 그래서 병렬 구조야.
채택하는 것을 의미한다 뿐만 아니라 배우는 것을 의미한다. 뭐를? 어떤 그룹의 공동체의 역사적 기억을. 참고로 mean to랑 mean ing도 사실은 의미가 좀 달라. mean to는 뭐뭐 할 의도이다. mean ing는 뭐뭐 하는 것을 의미하던데 출제가 자주 되진 않지만 혹시 모르니까 챙겨두고 그래도 to로 고쳤으면 틀려. 그리고 이제 역사적인 그리고 historic이라는 역사적으로 중요한, 그래서 historic은 그냥 중요한으로 이해하면 되고 historical은 진짜 역사와 관련된 뭐 이순신 장군, 세종대왕, 뭐 4.19 혁명 뭐 이런 거 있잖아. 그런 거라고 생각하면 돼. 이 두 단어도 좀 구분해서 외워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 historical memory가 바로 collective memory랑 비슷한 거야. 그래서 항상 강조하지만 어떻게 paraphrasing이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했어. 그래서 이 역사와 관련된 혹은 문화와 관련된 그런 기억을 공유함으로써 내 정체성,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의 어떤 뭐라 그럴까, 소양, 가치관 이런 것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지. 니네들이 이제 학교에서 역사를 배우는 게 바로 그런 거야. 이순신 장군의 위대함, 뭐 세종대왕의 위대함, 그러면서 나라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을 가지는 것. 그래서 그런 걸 심어주는 거예요. 좋게 보면 사실은 좋은 건데 이 글에서는 약간 나쁘게 봐. 약간 뭐 좀 심하진 않지만 이제 최고로 나쁘게 보면 세뇌지, 세뇌. 대한민국은 좋은 나라다 이런 세뇌. 쌤은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 보자. whereas가 뭐뭐인 반면에지. 작은 규모의 그룹은 종종 전달하긴 하지만 전달하는 반면에 역사적인 기억을 구두로 말로 하지만 큰 스케일, 예를 들어서 나라와 같은 큰 규모의 그룹들은 의존한다. 적혀진 교과서에, 아까 얘기했지, 내가 역사책 배우는 거 얘기하는 거야. 그래서 너희들 속에 대한민국의 역사라는 기억이 있고 그 기억이 바로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만들어내는 거고, 그 정체성을 다른 말로 하면 사회화라고 하는 거지. 만들어내기 위해 뭐를? 상상의 커뮤니티. 그러니까 이게 좀 약간 비꼬는 듯한 표현이 될 수도 있어. 실제라고 믿는 거지. 사실 문제는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안 살아봤기 때문에 막 진짜로 막 이순신 장군이나 세종대왕이 흠없는 사람이었냐, 완전 멋있는 영웅이냐, 그걸 100% 알 수는 없지만 배우기를 그렇게 배우기 때문에 여기서 상상의 공동체라고 표현을 하는 거야. 이 사람의 말로 따르면 상상의 공동체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연설에서, 기념비에서, 의식에서, 공휴일에 국가의 엘리트들은 집권자라고 생각하면 돼. 정치인들은 불러일으킨다. 영웅적 버전의 나라의 과거를, 우리 선조들이 아주 대단한 분들이었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한다는 거야. 이러한 버전은 자극한다. 그리고 하나로 모은다. 다양한 나뉘어진 시민들을, 좋은 역할이지 사실은. 사회가 분열하면 안 되잖아. 자긍심도 가지고 자부심도 가지고 애국심도 가지게끔 한다는 거야. 부추기면서 애국심과 충성심과 희생정신을, 뭘 위해서? 나라의 cause, 대의 명분이란 뜻이 있으니까 써놓고. 집단적인 기억은 따라서 내재적으로 정치적이다. 요거 이제 번외의 키워드가 될 수 있어. 정치적이다. 그래서 좀 여기서는 부정적으로 보고 있는 거야. 왜냐하면 지배적인 그룹, 지배하는 그룹, 사회에서의 지배 그룹이 애쓰기 때문이다. 뭐 하려고? 어떻게 집단적인 기억이
그래서 어떻게 하죠? 뭐뭐 방식으로 해석해도 해서 좀 자연스러워. 뭐 하는 방식을 위해? 그래서 뭐뭐를 위해라고 하면 될 것 같아. 뭘 위해 쓰고 있냐면 집단적 기억이 생산되는 방식을 위해, 그리고 기술되는 방식을 위해, 어디에? 공식적인 기록에, 교과서 얘기하는 거야. 그리고 대중적인 공간에 막 글씨 현판에 새기고 막 그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걸 하기 위해서 애쓴다. 아주 심각하게 나쁘게 말하면 여론몰이를 한다는 거야. 그래서 옛날에 한번 교학사 교과서인가 그 역사책 막 오류가 많다고 막, 그래서 친일적인 역사 서술, 그래서 교과서가 되게 중요하거든. 니네가 교과서를 통해서 히스토리컬 메모리를 익히기 때문에,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니네가 아이덴티티 소셜라이징이 되기 때문에 그런 거 가지고 장난질을 치는 정치인들도 있다가 번외로 마지막에 나온 거야. 그래서 주요 키워드는 아니니까 오해하지 말고,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 주제는 첫 문장이었어. 자, 그 다음 3번. 절반의 세계 사람들, 주어겠지? 살고 있는 도시에는 경험한다. 복수동사. 뭘 경험하냐? 최상급 가장 인공적인 환경을 지금껏 만들어져 왔던 인간에 의해. 뭐 그럴 수 있어. 도시 자체가 뭐 사람이 만든 어떤 공간이니까 당연한 소리겠지. 큰 지역, 넓은 지역, 그 나라의 시골의 넓은 지역이, 그래서 시골이 나을 것 같아. 파괴되어 왔다. 집, 도로, 그리고 쇼핑센터의 확산에 의해. 강남 옛날만 해도 논밭이었거든. 그 강남의 논밭을 다 허물어버리고 아파트를 빽빽히 세우고 막 중심 상가를 빽빽히 세우고, 그거 생각하면 돼. across 뒤에 지금처럼 그 장소의 개념이 오면 어디 전 지역에 걸쳐 라고 해석하면 돼. 어디에다가? 한때 들판이었고 숲이었던 곳에다가.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해석으로 보면 이게 장소니까 이제 where 같잖아. 그래서 이거 되게 조심해야 돼. 별표 3개니까 반드시 기억해. 그래서 장소니까 where 아니냐 이렇게 안 푼다 그랬지. 그 what 뒤에는 불완문, where 뒤에는 완문이다. 완문 불완문으로 본다고 했던 거 한 번 더 기억을 해줘. 지금 주어가 빠진 동사로 시작하는 불완문이라서 where이 아니라 what인 거야. 90년대만 해도, 90년대 그 혼자만 해도 80만 헥타르 이상의 유럽 땅이 건설되었다. 즉 건축의 건설의 대상이었다. 재개발되었다라고 기억할 수 있겠지. 도시들은 또한 의존한다. 매우 높은 에너지 사용에. 자, 뭐함에 있어서 아까 또 나왔지? in ing 뭐뭐함에 있어서. ing가 병렬이야 지금. 그리고 또 in ing 뭐뭐함에 있어서. 크게 두 가지 경우에 있어서 높은 에너지 사용에 의존하는 거야. 뭐 할 때 에너지를 사용하냐? 도시, 댐이 시리즈겠지? 도시를 건설함에 있어서, 그리고 도시를 유지함에 있어서, 그리고 이동시킴에 있어서. 이동시킬 때도 괜찮을 것 같아. 함에 있어서가 원뜻이지만 뭐뭐 할 때가 꽤 자주 자연스러워. 이동시킬 때 누구를? 수백만 명의 사람들을 왔다 갔다. 어디로 왔다 갔다? 직장으로 매일. 에너지가 많이 든다는 거야. 도시는 많은 장점이 있다. 이거 봐봐. 요 문장을 좀 주의해 줘야 돼. 지금 부정적인 내용 나오지 않니? 계속 여기 보면 막 농지를 갈아엎어 가지고 도시를 만들고, 그 다음에 90년 한 해만 해도 많은 땅들이 도시로 바뀌었고, 그리고 막 에너지 엄청 많이 쓰고 하는데 갑자기 좋은 말이 나와. 도시는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뭔가 사실 잘 연결이 안 되는 문장이고, 다시 여기 보면 또 나쁜 말이거든.
그래서 이 문장이 만약에 순서로 낸다. 그럼 이 문장이 어디 들어가야 될지에 대한 근거가 굉장히 약해. 좀 조심해줘야 되는 문장이야. 도시들은 많은 이점을 가지고 있다. 도시들은 보통 중심지이다. 문화적 활동의 그리고 가지고 있다. 비교급 강조지. 훨씬 더 넓은 범위의 시설들을 뭐보다 시골 지역보다. 하지만 이거는 번외 문장이었고 다시 부정적이었네요. 하지만 일반적으로 사람의 유입, 어디로의 유입? 도시로의 유입은 파괴시킨다. 존재하고 있는 사회적 유대를. 다시 문장 끊어지고 도시들, 이 사람이 썼던 것에 따르면 도시들은 장소가 되는 경향이 있다. 특징 지어지는 장소. 뭐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다 함께 외로워지는, 이렇게 해야 되겠다. 수백만 명에 의해서 특징 지어지는 어떤 수백만 명? 다 함께 외로워지는 수백만 명.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게 좀 더 자연스럽겠네. 의미상주를 하려고 그랬는데 약간 어색해가지고 멈칫했어.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부정적인 게 훨씬 더 많은 글이라서 사람의 유입은 도시 유대를 파괴하는데, 다른 말로 하면 외로운 수백만 명의 사람들이 있는 마을이다, 뭐 공간이다 라고 정의가 되고 있고, 그 외에도 뭐 단점을 쭉 나열을 많이 했어. 한 문장 빼고는. 에너지도 많이 쓰고, 그 다음에 destroy 이런 단어도 사실은 안 좋은 단어이기 때문에 체크만 해놓을게요. 자, 그 다음 4번. 고려해봐라. 정치적 지도를 전 세계의 어떤 지도나 다 똑같아. 경계선, 국경선이 있잖아. 이 지도의 가장 놀랄만한 특징은 나눔이다. 나뉘어짐이다. 전 지구의 땅의 나누어짐이다. 어떻게 나누어짐이냐? 1900개의 꽉 짜여진 정의된 땅 단위로서의, 이름하여 나라로서의 나뉘어짐. 지도에 나누어진 나라가 있는 거는 당연한 소린데, 이걸 가지고 뭔 얘기를 하고 싶은 건가? 좀 더 지켜봐야겠지. 학생들에게, 한 학생에게, 어떤 한 학생? 정치학을 배우는 한 학생에게 있어서, 언제? 중세의 한 학생에게 있어서 그런 묘사, 전 세계에 대한 그런 묘사가 뭐겠니? 이 나라, 국경선이 쭉쭉쭉 그어져 있는 이런 묘사. 그 다음에 컴마니까 형용사절인데 계속적 용법이긴 하지만 그냥 최고로 여겼던,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 국경선과 경계선을 최고로 여겼던. 직역하면 국경선과 경계선에게 우선순위를 주었던. 근데 니네 해석에는 뭐뭐를 최고로 여겼던, 이렇게 해석이 돼 있어. 이 나라, 이 세계의 묘사, 이런 묘사는 말이 안 될 것이다. 옛날 사람한테는. 즉 옛날에는 국경선으로 반듯하게 그어진, 정확하게 그어진 그런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옛날에는 나라라는 개념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는 나라라는 개념을 당연시 여기고 있는 거지. 역사적으로는 국경선이 상대적으로 최근 발명품이다. 자, as 뒤에 지금처럼 도치구문이 있으면 뭐뭐처럼으로 해석하면 거의 맞죠. as가 다른 뜻일 때는 도치가 안 일어나. 거의 뭐뭐처럼일 때는 도치가 일어날 수도 있거든. 뭐처럼? 이런 생각처럼. 그래서 왜 이즈냐도 되게 중요해. 여기 비동사를 그대로 받는 거야. 이 아이디어가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국경선이 새로운 개념이다. 이 아이디어도 새로운 개념인 것처럼.
그래서 이제 is를 쓴 거야. 어떤 아이디어도 새로운 개념이냐. 참고로 얘는 동격절이라서 명사절이고 따라서 which는 안 돼. 나라들이 완전히 독립적이라는 개념. 그리고 이게 계속 형용사야. 독립적인, 스스로 통치하는 지형적으로 정의된 정치적 커뮤니티라는 혹은 조직이라는, 나라는 이런 개념이다 라는 이 생각이 상대적으로 최근 발명품인 것처럼 국경선도 최근 발명품이다 라고 해석이 되는 거지. 거꾸로 해석하자면. 그래서 얼마 안 됐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나라라는, 당연시 여기는 나라라는 개념이 생각보다 얼마 안 된 개념이다. 그 다음, 비록 오늘날의 편리한 허구일지라도, 이게 좀 특이하지. 이게 despite가 아니라 although를 쓴 게 좀 특이한 거야. 편리한 허구이긴 하지만 오늘날에 만들어진 편리한 허구, 편리한 허구라는 표현도 좀 특이해. 그러니까 이제 국경선이라는 게 사실 좀 웃긴 말이긴 하지만 뭐 이런 거야. 이러한 가정은 남아있다. 이러한 가정이 뭐겠어?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 나라라는 개념은 핵심적인 상태로 남아있다. 뭐에 있어서 핵심적이냐? 전통적인 국가중심의 개념이라는 개념에 있어서는 아주 중요하다. 국경선이라는 게. 그리고 나라라는 개념이 전통적인, 여기서 말하는 전통적인 그래봤자 어차피 최근에 나온 거기 때문에 뭐 한 100~200년이겠지. 중세 이후를 얘기하는 거야. 세계 정치에 대한 국가 중심의 개념, 전통적인 국가 중심의 개념에 있어서 이런 가정, 나라와 국가라는 국경선이라는 개념은 여전히 중요하다. 뭐라는 개념? 힘과 이익 집단을 추구한다라는, 뭐 사이에서? 독립국가들 사이에서. 그래서 자, 여기까지가 이제 이 두 문장이지. 그래봤자 이 두 문장이 그 중세 이후에 나타난 국경선, 국가라는 개념이 여전히 중요하긴 한데 해서 이제 지금부터가 진짜 하고 싶은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 진짜 하고 싶은 말을 위한 밑밥이 너무 긴 거지. 중세 이전만 해도, 중세 때까지만 해도 국경선도 없고 국가라는 개념도 희미했다. 그 이후에 최근에 몇백, 200~300년 정도 국경선과 국가라는 개념이 뚜렷해지고 중요해졌다. 하지만 세계화, 이게 진짜 키워드야. 이게 되게 좀 뭐라 그럴까, 주제가 아주 늦게 나오는 편이야. 세계화는 call something into question, 뭐뭐에 의문을 던진다 라고 기억하면 될 것 같아. 의문을 제기한다. 이러한 국가 중심적 세계 정치의 개념이라는 것에 의문을 제기한다. 즉 세계화는 이런 국경선을 따라서 생각해보면 세계화된 이 새로운 세계는 우리가 이해하기 힘들다는 거야. 그래서 세계화를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것은 그래서 연결어 잘 기억해주고, 요구한다. 개념적 변화를. 방식에 있어서. 무슨 방식? 우리가 세계 정치를 생각하는 방식에 있어서. 그래서 세계화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낡은 국경선과 나라라는 개념을 좀 버려야 한다가 이제 주제인 거지. 뭐 써놔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5번. 가라. 어디로 가라? 광장으로 가라. 언제? 큰 데모나 콘서트가 있는 동안에. 그러면 한번 가보면 너는 무언가를 보게 될 것이다. 분명히 매우 다른 무언가를. 하지만 개념적으로 꽤 비슷한. 그래서 이 둘 사이에 유사점이 있다는 거지. 항상 이 시그널 D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 유사점, 그래서 프로테스트와 컨설트의 유사점, 그 유사점이 뭔지를 이제 체크하면 주제가 끝나겠지. 만약 네가 면밀히 관찰을 한다면 너는 보게 될 것이다. 뭘 보게 될 것이냐면
얘도 이제 방식이라고 해석하자.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어디를 지나? 밀집하게 꽉 채워진 광장을 지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이 정말로 자 요거 수고야. have 뭐 이렇게 써있으니까 굳이 안 쓸게. have something to do with, have nothing to do with, have more to do with, have less to do with. 이게 have 뭐뭐 to do with 요게 이제 세트고 여기는 뭐 아무거나 들어갈 수 있어. 그래서 have less to do with 하면 뭐뭐와 덜 상관이 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개인의 의향과는 덜 상관이 있다. 뭐보다? 패턴보다. 그럼 무슨 소리야?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패턴과 더 상관이 있다라는 소리지. 그래서 일단 키워드인 게 확실해. 그래서 이게 좀 전에 얘기했던 이 데모가 됐든 콘서트가 됐던 사람들의 움직임은 패턴과 상관이 있다가 이제 주된 내용일 거야. 자, 이게 뭐 문장이 복잡한데 미리 끊어놓고 시작하면 좋을 것 같아. 때문에 여기는 때. 이 때문에 절 속에 들어가 있는 때절이야. 좀 가로 같은 거 해두면 보기 훨씬 더 편해. 사람들이 애쓰기 때문에 피하려고 충돌을 다른 사람과 막 붐빌 때 얘기하는 거야. 붐빌 때 서로 안 부딪히기 위해서 그렇기 때문에 언제? 한 사람이 다른 사람 뒤를 쫓아갈 때, 따라갈 때, 줄줄줄. 되게 붐비는 도시에서는 그냥 앞사람 그냥 줄줄 따라가야지 안전하잖아. 어떤 앞사람? 그 결과 따르게 되는 누구를 따르게 되는 또 다른 사람을. 그래서 이제 쉽게 말하면 줄줄줄 따라가는 거야. 줄 서가지고 일렬로 거의.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자동적으로 시작한다. 뭐 하기 시작하냐? 형성하기 시작한다. 뭐를? 일관된 흐름의 움직임을. 즉 한 줄로 서서 가게 된다는 거야. 뭐 물론 한 줄은 아니겠지. 뭐 도로가 넓으면 3-4줄도 될 수 있는데 거의 줄 맞춰 가는 것처럼 그런 형태를 취하게 된다는 거야. 한 사람은 좋은 이유를 가지고 있다. 이러한 흐름 속에서 움직일 만한, 즉 진짜로 예를 들어 데모 같은 경우 진짜로 어떤 정치적 의도를 가지고 막 이렇게 열심히 쫓아갈 수도 있다는 거지. 뭐 촛불 집회 생각하면 돼. 거기 막 열심히 참여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어. 여기서는 그거 아니구나. 여기서는 뒤가 이게. 왜냐하면 자, 그 이유가 뭐냐 이제 설명이 나와 있는데, 좋은 이유가 뭐냐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렵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람도 별로 정치적 의도 없이 반대로 가는 게 너무 힘들어서 그냥 쫓아간다는 소린 거야. 이러한 장점 때문에, 즉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너무 힘들고 그냥 앞사람 보고 따라가는 게 쉽기 때문에 어떠한 이 군중의 흐름도 곧 끌어들이게 된다. 더 많은 사람들을 그 흐름에 합류하도록, 컴마인지 분사구문이지, 만들면서 그 흐름을 더 크게, 비교급 강조야, 더 매력적으로, 누구에게? 다른 사람들에게. 그래서 이게 그냥 서울 걷다가 그게 데모 행렬인지도 모르고 줄줄 따라가다 보니 나도 그냥 따라가는 사람인데 딴 사람은 또 나를 보고 이거 뭔가 의미가 재밌겠는데 하면서 오는 거야. 아무 정치적 의도 없이. 뭐 콘서트 같은 경우는 팬도 아닌데도 그냥 모여드는 거지. 이러한 패턴은, 자, 요거 좀 조심해야 돼. 이 constraint이 제한하다인데, 이게 뭐라 그럴까? 이 군중이, 행렬이, 스트림이 만들어지는 과정을 말하고 있기 때문에 내가 순서라고 썼는데, 좀 전에 얘기했던 그 constraint이란 단어 하나 때문이라도 어휘로 출제되기도 좋아. 자, 왜냐? 이해를 잘해야 돼. 이러한 패턴, 즉 뭔가 군중의 흐름, 스트림, 군중의 스트림이 사람들의 선택을 제한한다라고 말하기가 되게 어려울 수 있어.
근데 이렇게 생각하면 제한하다가 맞아. 이미 어떤 한 방향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선택의 여지가 없는 거야. 그런 면에서 이거를 제한하다라고 표현을 한 거지. 그래서 괜찮은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뭐 limit라든지 control이라든지 이런 단어까지도 같이 기억해 주면 좋을 것 같아. combine 또 분사구문 만들면서 사람들을 뭐 하도록 행동하도록. 여기서 people's choice도 복수긴 한데 행동하는 게 나와 있기 때문에 이 them은 people로 보는 게 좋을 것 같아. 이런 패턴은 제한한다. 사람의 선택을 만들면서 사람들로 하여금 사람들이 더 행동하도록. 어떻게? 방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 패턴을 뭐 하면서 또 분사구문이야. 부추기면서 늘리면서 뭐 이렇게 크게 만들면서 이 패턴의 에너지와 영향력을. 그래서 이 막 it, them 복수 단수가 다 각각 뭘 칭하는지 알아야지 복수 단수를 제대로 쓸 수 있겠지. 그래서 잘 연결하거나 써놓으면 좋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 사실은 첫 문장에서도 어떻게 보면 이 패턴이라는 단어가 등장하기 때문에 그래. 두 번째 문장이구나.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 빽빽하게 들어찬 곳에서 사람들이 움직이는 방식은 패턴과 관련이 있다. 요게 이제 주 내용이고 거의 똑같은 게 이제 사실은 요 부분 이유까지 설명되어 있는 거지.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게 어려우니까. 이런 거. 자, 마지막 6번. 한 가지 주요한 차이가 있다. 이 키가 형용사로 쓰일 때 주요한을 해석하면 돼. 뭐랑 뭐 사이에? 몽상과 깨어있는 동안의 우리의 생각 사이에는 주요한 차이가 있다. 그래서 이 차이가 뭔지를 찾으면 또 쌤이 형광펜을 하겠지? 우리가 인생에서 배우는 수업들 중 하나 단수지는 뭐냐? 특정한 행동들, 심지어 생각들조차도 특정한 행동들이 허락되지 않는다는 거. 실제 상황에서는. 실제 상황이 깨어있는 동안의 생각이야. 즉 몽상과 깨어있는 상황에서의 생각, 사고라고 할게. 몽상과 사고의 차이는 허용 가능하냐 불가능하냐일 수 있다는 거지. 몽상은 모든 게 가능해. 근데 실제 생활에서의 사고는, thinking은 허용되지 않는 게 꽤 많은 거야. 자, 이제 뒤에 얘가 나오지. 그러니까 이 첫 두 문장이 주제문인 건 확실해. 우리는 알게 된다. 우리가 즉각적으로 우리의 욕구를 마음껏 채울 수 없다는 것을, 참아야 될 때가 있다는 걸 우리는 배우지. 자, 뭘 참아야 되냐? 규칙들이 있다. 못하게 막는 규칙. 돈을 가져가지 못하게 막는 규칙이 있다. 어디 있는? 캐셔에 있는 금전 출납기라고 돼 있거든. 그래서 이마트 막 이런데 막 거기 계시는 아주머님들이 돈 집어넣는 통이 있잖아. 그걸 쓱 가져가는 거 돼, 안 돼? 안 되잖아. 몽상은 그게 된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사고를 할 때, 생각, 띵킹을 할 때 우리가 안 하잖아. 그 이유는 규칙이 있기 때문인 거지. 당연한 소리지, 그지? 그리고 제약이 있다. 무슨 제약이 있냐? 의사소통하는 사람과 의사소통하는 것에 있어서의 제약이 있다. 어떤 사람과? 우리가 육체적으로 끌리는 사람과. 그래서 막 멋있다고 이쁘다고 마음껏 다가가가지고 막 얘기하고 막 좋아해요 이러면 미친놈이 되지. 그지? 그래서 이런 거 마음으로는, 몽상으로는 그럴 수 있지만 우리가 이성적으로 사고하면 그렇게 안 된다는 걸 알 수 있다라는 거야. 이제 별로 복잡한 내용은 아니야. 우리는 또한 배운다. 뭘 배우냐? 특정한 생각들이 허용 가능하지 않다는 걸. 왜? 그들이 문화적으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좀 이유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문화적으로 금지된 것, 그 다음에 일반적인 규칙의 제약, 이런 것들이 다 몽상과 사고를 가르는 기준인 거야. 큰 틀에선 이게 다 이제
not permissible이 되긴 하지만 작은 틀에서는 그거를 rule이라든지 constraint이라든지 culturally forbidden이라든지 이런 단어들로 세부적으로 기억해줘도 좋을 것 같아. 그 다음 우리가 전문적인 기술을 배울 때 우리는 배운다. 뭘 배우냐? 방식을 배운다. 사고방식을 배운다. 어떤 사고방식? 여기 복수명사자, 복수동사잖아. 그럼 선행사가 thinking이 아니란 소리야. 어떤 사고방식이냐? 인정되는 사고방식. 그리고 보상받는 사고방식. 우리 직장에서. 자, 예를 들어서 직장이, 뭐 직장에 따라 다 다를 수 있는데, 서비스직이라고 생각해봐. 서비스직에서 인정받고 보상받는 사고방식은 친절함이야. 그렇겠지? 그래서 여기 culturally forbidden 한 다음에 바로 professional skill이라고 나와서 사실은 이게 그냥 다른 걸로 볼 수도 있고 좀 큰 틀에서는 같은 걸로 볼 수도 있는데 내 느낌에는 약간 거리가 멀어. 그래서 이거를 따로 해도 될 것 같아. 즉 지금 not permissible 할 수 있는 혹은 permissible 할 수 있는 범위가 세상에 굉장히 다양하다는 거야. 그래서 몽상은 아무거나 해도 되지만 실제 thinking은, 사고는 함부로 하면 안 된다는 거. 그래서 우리는 피한다. 그런 생각의 패턴을. 어떤 생각의 패턴? 여기 선행사겠지, 그지? 어긋나는 생각의 패턴. 뭐와 어긋나는? 방법과 규범에 어긋나는 생각의 패턴. 어떤? 그 직업에서. 그러니까 쌤이 옛날에 베스킨라빈스에서 알바할 때 잘못 배웠지. 막 손님들이 막 몰려들고 있는데 막 옆에 사람이 갑자기 주문하려고 하길래 쌤이 이 사람이 먼저 왔어요 이렇게 한 거야. 원래는 되게 공손하게 해야 되잖아. 이 고객님이 먼저 오셨어요 막 이래야 되는데 막 너무 거칠게 얘기를 한 거지. 그게 이제 메소드랑 norm에서 벗어나는 행동인 거야. not permissible 한 거지. 좋은 예가 되지, 그지? 이러한 터부시하는 것들, 금기사항, 이게 이제 not permissible과 일맥상통하는 좀 범위가 넓은 단어니까 키워드, 빈칸 추론으로 충분히 낼 수 있겠지. 꼭 외워야 돼. 많은 이러한 금기사항들이 가치가 있다. 잘 알아둬야 되는 거야. 몽상을 하지 않고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사고를 하는 이상은 터부즈를 잘 알고 있어야 돼. 왜냐하면 이러한 금기사항들이 우리 사회의 질서를 강화하기 때문에, 그리고 이런 사회의 진보를 공고히 튼튼히 하기 때문이다 라고. 그래서 이유까지 마지막에 나와 있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형광펜 한 번 더 하면 좋을 것 같아. 왜 이런 금기사항을 잘 지켜야 되냐? 사회 질서를 따르기 위해서이다 라고 결론을 내리는 좋은 문장, 첫 문장, 끝 문장 둘 다 형광펜 하면 될 것 같아.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